야, 아무튼 우리가 이제 첫 번째 2학년 올라와서 우리 여러분들이 뭐 준비 따로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뭐 별로 없겠죠. 모의고사를. 이게 뭐 대학 입시에 직접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시험을 치르면서 시험 보고 나서 기분이 좋았던 경험은 사실은 별로 없잖아요. 시험 치르고 나면 이게 어떤 학습된 기억, 뇌에 새겨진, 더 깊게 새겨지기 전에 좀 바꿀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보고 나면 그냥 괜히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어쨌든 별로 안 좋아. 준비 안 했어도 뭐 5등급, 6등급 이렇게 뜨면. 그래서 했던 얘기잖아. 내가 열심히 준비하면 당연히 기대해도 어느 정도 되겠지만 우리가 딱히 준비도 안 했는데 실망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 의도적으로라도 약간 그렇게 조금만 생각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잘 나오면 기분 좋지만.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만 이제 좀 보여주고 이제 여러분들 뭐 짐도 조금 나갈게요. 4시 전에 끝났어요. 어? 4시 되기 전에 끝났어요. 그래 집에 일찍 가서 좋았다고? 네. 아 어제 혹시 여기 방송반 있니? 이게 방송반이 잘못한 건 전혀 없어. 기계가 가끔 고장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뭐 이렇게 했던 말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닌 거에는 너무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고. 그쵸? 그래서 방송반이 잘못한 건 전혀 없는데 종도 안 올리고 영어 듣기 평가도 시간표도 바뀌고 그래서 특히 방송반 담당 선생님도 그렇고 고생도 많이 하고 속이 좀 많이 상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니들이 방송반이 학생이 잘못한 거 아니니까. 그 얘기도 좀 해주고 싶었어. 내가 만약에 방송반 담당 교사였으면 뭐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갑자기 이제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이제 뭐 할 거냐면 우리나라 한번 이거 넓히 이야기했었어요. 연도별 출생아 수. 우리나라에서 1년에 몇 명씩 태어나는지. 그래서 이미지로만 볼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이건 59년도부터 나오네. 다행이다. 왜냐면 지금 통계청에 가면은 71년도부터 자료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더 옛날 거 자료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아무튼 59년도부터 이렇게 표시된 건 처음 보는 것 같아. 근데 아마 이게 맞는 자료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랑 가장 관련이 있는, 영향을 크게 주고받는다기보다는 관련이 많은 연령대는 몇 살일까? 여러분들이랑 몇 살 차이가 여러분들이랑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받을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친구들은 여러분들보다 한 살 많거나 한 살 적은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재수생들이 내려오면 나랑 경쟁해야 되지. 혹시라도 내가 재수하면 한 살 어린 애들이랑 내가 경쟁해야 되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직접적인 경쟁 관계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다른 관점으로 조금만 보면 30살 차이가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사회에 있는 일자리는 대체로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걸까? 사람이 취업할 자리. 새로운 기술이 막 생겨가지고 새로운 일자리, 전혀 새로운 일자리가 막 생긴다. 어느 정도는. 근데 대부분의 일자리는 누가 잘려? 너 피곤을 해도 누가 잘린다니! 평생 열심히 일하시고 퇴임하시면 정년 퇴임을 하시든 명예퇴직을 하시든 퇴임을 하면 그 자리가 이제 비게 되고 누군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선생님이 퇴임을 했어. 그러면 신입선생님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렇잖아. 그렇게 해서 올해도 우리 문현진 선생님이라고 선생님 새로 들어오셨고 작년에 5번이 무려 이렇게 새로 들어오신 거 알아요? 어쨌든 작년에 좀 많이 이게 채용을 한 거거든? 네. 누가 퇴임을 했으니까. 그렇게 생기는 일자리가 대부분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는 지금 이렇게 불안감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학 어떡하지? 그 뒤에는 나 취업 어떡하지? 내 인생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사실은 이제 먹고 사는 걱정이 가장 큰 거죠. 대학도 대학이지만. 아닌가? 대체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30살쯤 많은 사람의 인구수하고 여러분들의 인구수가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한번 이야기했잖아. 인구 단원에서 여러분들의 이제 불안감을 조금은 낮출 수 있는, 또 낮아졌으면 좋겠지만, 근데 또 이게 마음처럼 쉽진 않아. 평생 이게 보고 듣고 한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자꾸 키우는 쪽 그런 얘기만 들어서 너 이 대학 어떡할 거야? 어떡하긴 나도 몰라. 어? 자,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들 몇 년생이죠? 2008년생. 2008년생이에요. 야, 2008년생이면 2009년, 8년, 여기가 8년인가 보다.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여기에요. 네. 자, 2007년생이 더 많죠. 여기가 좀 많잖아. 왜 많은지 알아요? 예, 얘네들이 그 유명한 황금 돼지띠라 그래서 유난히 좀 많이 나왔어. 그래 얘네들이 야 경쟁이 여기보다 학생들이 이만큼 더 많은 거잖아. 아, 대학 갈 때 좀 빡세요. 상대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다시 낮아졌잖아요. 아, 이게 정상이야. 얘네들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여러분은 첫 번째 뭐 안심이라기보다는 그래도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뭐 쉬운 데 간다는 뜻은 아니야. 사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천천히 바뀌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나이 때 한번 봐보세요. 적다가 사실 많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기 정도, 최소한 여기 정도에 맞춰져 있던 뭐 대학교 입학 정원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여기까지 맞춰져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떨어졌죠. 그러면은 사회 시스템이 다 제대로 여기 인원에 맞춰서 바뀌었을까? 아니면 지금 서서히 바뀌는 중일까? 바뀌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대학에 갈 때 4년제 대학 입학 정원하고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어. 자, 이건 어떻게 조금 미안한 말. 여러분들이 얘네들보다는 대학 가는 게 조금은 덜 어려워요. 물론 지금도 어렵지. 근데 조금은 덜 어려워요. 오케이? 그건 뭐 사실이야.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 아까 말했던 것처럼 2008년생 쓰면서 한번 해볼까요? 2008하고 그 다음에 1030년 차이면은 몇 년이니? 1988인가? 1978. 78인가? 소리. 나도 더하기 빼기가 찾았는데. 1978. 자, 이 30살 차이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 77, 76, 75 이분들이 몇 년 동안 계속 퇴임을 한 거잖아.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이제 몇 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학교에 좀 다니고 있을 거고 이제 그 사람들이 조만간 사회에 나갈 거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70년대에 과연 몇 명이나 태어났는지 한번 볼게요. 71년도 쭉 올라가서 봤더니 한없이 올라가요. 100만 명을 넘었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몇 명 태어났냐면 2007년이면 8년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가서 봤더니 이거였죠? 40만 명은 되는데 45만 명이 안 되죠. 얘 50만 명이구나. 50만 명은 좀 안 되죠. 그럼 누가 대한민국에 여러분들 친구가 몇 명이냐고 물어보면 한 44만 명이라고 대답하면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아 사실은 44만 명이면. 하루에 1000명씩 태어나야 1년에 36만 5천 명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리 작다 그러더라도 사람 되게 많아. 아무튼 여러분들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들 친구가 44만 명이나 된다. 참고로 선생님은 79년도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가서 봤더니 야, 내 친구들은 거의 90만 명이네. 우리 때는 수능을 거의 90만 명이 봤어요. N생들 합쳐가지고. 근데 지금은 수능 몇 명쯤 봐? 한 40만 명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뀐 거야. 그럼 다시. 자, 78년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30살 차이가 나는데 이 해에는 뭐 조금 덜 태어나긴 했지만 대체로 80만 명, 그 다음에 여기는 90만 명, 거의 100만 명씩 태어나신 분들이 그렇게 나이를 먹어서 지금 퇴임을 막 하셨고 지금도 거의 90만 명, 100만 명이 어쨌든 연세가 많아져서 이제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생기는 일자리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고 있고 조금 지나면 여러분들이 나갈 거야. 그럼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젊은 사람이 귀해지는 시대가 될 거예요. 이미 젊은 사람은 무척 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이랑 우리나라는 사회 구조가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한번 채용하면 잘 못 잘라. 그래서 처음에 입사를 하면 정규직이나 또는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연봉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아르바이트 하는 거라. 근데 잘리진 않고 계속 가거든요. 근데 뭐 그런 차이는 있긴 하지만 일본의 대졸 대학 졸업 사람들 취업률이 몇 퍼센트 되는 줄 알아요? 일본 대학 졸업자들 취업률이 거의 100%예요. 사람이 적으니까 1년에 100명이 빠져나갔어.
근데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70명밖에 안 돼. 30명이 부족한 거잖아. 네. 근데 그게 뭐 1년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이분들이 은퇴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사회에 나왔다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체감은 잘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공간은 집, 학원, 학교밖에 없으니 체감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대학생이 되면 아마 조금 느낄 거예요. 그리고 졸업할 때 되잖아요. 특히 남학생들은 군대 갔다 와서 대학 졸업하면 거의 10년 뒤에 사회에 나오는 거잖아. 왜 이렇게 일자리 구하는 게 쉽지? 물론 좋은 일자리 구하는 건 여전히 빡세겠지만 근데 적당히 먹고 살만한 그런 일자리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건 인구 구조에 의해서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 정책이나 그런 것들은 인구를 바탕으로 하거든요. 태어나서 이미 사신 분들 뭐 빨리 돌아가시게 할 수 없잖아. 돌아가셔도 안 되는 거고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하게 뭐 이렇게 노후 걱정 없이 살다가 어쨌든 자연 수명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억지로 사람들 막 나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그렇게 저출산 문제라고 애 좀 낳자고 지원해준다고 계속 떠드는데 이거. 그래서 인구만큼 정확한 게 없고 미래를 예측하려면 예측을보다는 내다보려면 인구 구조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부탁을 해. 사실은 부탁을 하지만 워낙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학생들 몰아치고 계속 불안감 자극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쉽게 마음이 이렇게 누그러지진 않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런 고민을 고등학교 때는 시간이 좀 힘들고요. 대학교 때는 조금은 해. (100만) 명씩 태어났어요. 그럼 분명히 말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야. 근데 여러분들한테 저출산은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아니야. 절대 문제 아니에요. 나한테는 문제지. 내가 은퇴하면 여러분들이 세금 내서 나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애들이 없어. 나한테는 문제지. 여러분들한테는 큰 문제 아니야. 당장은. 그리고 앞으로 몇십 년 지나잖아요. 사람이 일하겠니? 생산을? 인공지능과 로봇이 하겠죠. 좀 몇십 년 지나면 뭐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은 좀 있지만 어차피 생산하는데 사람이 먹고 사는데 또 문제 별로 없어요. 노인이 아무리 많아도. 그러지 않겠니? 그래서 너무 걱정하진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대놓고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보내서도 안 되지만 네, 그런 얘기를 조금은 사실 해주고 싶었어요. 저런 자료는 거의 처음 보죠. 본 적 있나? 혹시 저출산이 여러분들한테는 오히려 이득이라는 말도 들어본 적 아마 없을 텐데 이득이라는 말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근데 사람마다 다른 거야. 어떤 현상이 있을 때. 뭐 우리나라 전체하고 나하고 동일시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 자,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뭐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 그럼 우리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좀 좋은 표현 같진 좋은 표현인 그런 걸 떠나서 계약직 선생님을 모실 때가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지금은 일부 교과는 빼고요. 예를 들면 지리 선생님을 모시고 싶어요. 구할 수가 없어. 지리 선생님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지리 선생님 한 분 1년 계약해가지고 모시잖아요. 그러면 보통 막 20분, 30분 이렇게 막 원서가 왔거든요. 지금은 한 통 오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원서 오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해요. 혹시 다른 데 또 원서 넣으신 게 있습니까? 없으시다고요? 그럼 혹시 여기 채용되면 다른 데 도망가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고 부탁을 할 정도예요. 물론 이제 정교사가 되는 건 여전히 조금 어렵긴 하지만 10년 사이에 이 교직 사회만 하더라도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서 이제 체감하기 좀 어렵겠지만 실제로 아르바이트 구하는 것도 너무 쉬워졌어요. 10년 전에는 조금 어려웠거든. 지금은 아르바이트 하고 싶으면 일자리 얼마든지 있거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대신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말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걱정하는 거에 불안하는 거에 큰 부분이 절대적 빈곤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에 벗어났죠.
정말 가난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국가에서 먹여 살려요. 그래서 불안감의 가장 큰 게 상대적 빈곤. 정말 이재용 옆에 있으면 그 누구도 거지 새끼지. 물론 이재용도 옆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지 새끼지. 근데 어쨌든 그 상대적 빈곤, 상대적 어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초봉 연봉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 나거든요. 근데 대기업에 꼴등으로 붙은 사람하고 중소기업에 1등으로 붙은 사람하고 좀 극단적으로. 대학 입학도 마찬가지예요. 지리교육과를 내가 당연히 나왔으니까 지리교육과에 꼴등으로 붙은 친구와 1등으로 떨어진 친구는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 걸까? 사실 아무 차이 없죠. 3등급 중에 꼴등하고 4등급 중에 1등하고 뭔 차이야.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은 승자 독식이 강해요.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 근데 이제 그런 걸 조금은 이제 난 줄여 가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사람의 불안감이 좀 덜해지는 거지. 노력을 했으면 어쨌든 결과가 노력한 만큼 그대로 돌아오진 않더라도 그래도 노력했으면 어느 정도는 내가 이렇게 보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감 중에 큰 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보다 너무 이렇게 못 살까봐 뭔가 이렇게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고민도 좀 더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리고 뭐 말 나온 김에 조금만 더 할게요. 자, 현재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낮아지고 있다, 높아지고 있다. 높아지고 있다. 다행히 낮아지고 있어요. 다행히 조금은 낮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세계 1등이죠. 진짜 이런 것만 1등이에요. 그 전체적인 자살률은 낮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10대 자살률은 어떨까? 청소년 자살률. 속상하게도 청소년 자살률은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세계에 10대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이 계속 올라가는 나라가 선진국 중에서는 정말 드물거든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러니까 한 가지 지표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해서도 안 되지만, 그런데 너무 이렇게 속상한 지표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청소년들이 느끼는 어떤 그 스트레스? 그게 옛날보다 더 커졌으면 커졌지 작아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